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마포 아카데미 강의를 맡게 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노정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인성 우울증에 대한 증상과 그리고 치료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연은 지난번에 우울증에 대한 일반적인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럼 이런 우울증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지, 그런 증상과 그리고 우울증에 대한 치료 그리고 예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그림을 좀 갖고 왔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면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그림은 무엇 하는 그림일까요? 자, 이 그림은 우는 겁니다. 자, 우울증에 빠지면은 눈물이 쉽게 납니다. 조그만 일에도 눈물이 글썽글썽 흘리고, 전에는 텔레비전 봐도 그렇게 눈물 흘릴 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눈물이 펄컥 나가지고서 정말 생활을 못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면은 첫째로 눈물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눈물이 많아질 때는 내가 우울해진 건 아닌가라는 것을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 하는 그림일까요? 이게 참 애매하긴 한데 이게 텔레비전입니다. 흥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전에는 뭔가 텔레비전을 보면 재미있고 즐겁고 웃으면서 박장대소 하면서 봤는데 우울증에 빠지면은 흥미가 없어집니다. 남들이 막 웃으면서 보더라도 저걸 왜 저렇게 웃으면서 보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에 빠져서 흥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면은 재미가 없어지고 흥미가 없어진다라는 거. 자, 이거는 어떤 그림일까요? 식탁입니다. 밥맛이 없어집니다. 우울증에 빠지면은 식욕이 없어져 가지고서 정말 먹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식사를 못하게 되니까 더 기력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욕이 없어지고 그나마 먹었던 것도 소화가 안 돼서 제대로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항상 더부룩하게 되고 불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자,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우울증의 증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반대로 젊은 사람인 경우에는 식욕이 막 증가돼서 살이 찌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 우울증 환자인 경우에는. 근데 대부분의 어르신 노인성 우울증에서는 식욕이 떨어지고 식사를 못하게 되고, 그래서 기력은 더 떨어지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그림은 참 애매하게 그렸는데 기력이 없습니다. 기력이 없어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하나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 그림이거든요. 재미도 없는 태에 뭔가 해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청소라든가 아니면은 밥을 만드는 거라든가 빨래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도 못해서 쌓아놓게 되고 집안이 아주 더럽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되는 거죠. 보통 여성분들이 우울증에 빠져서 오는데 병원에 오는 경우를 보면은요, 배우자가 이 사람이 너무 집안 설거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너무 집안이 지저분하다라고 이렇게 막 호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게을러서가 아니고 이런 우울증의 증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팔이 부러진 사람 보고 설거지해라, 청소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부스를 한 분 보고 어떻게 설거지하라고 하겠어요? 쉬라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울증에 빠지면은 기력이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증상이지 게을르다, 성격이 나쁘다, 노력을 안 한다라는 비난을 하면은 증상은 더 악화되는 법입니다. 오히려 더 북돋아서서 빨리 좋아지게끔 해야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기력이 없는 것도 중요한 우울증의 한 증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어떤 그림을 의미할까요? 침대입니다. 침대에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자, 불면증이거든요. 이 불면증은 우리 어르신들을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병원에 오시는 분 중에서 불면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는데, 그분들이 호소하는 경우는 이것만큼 더 고통스러운 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잠이 안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고통스러운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잠만 안 오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이 생각, 저 생각 나면서 잠이 안 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반면에 우울증이 심하면 잠이 너무 많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잠이 안 와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하기보다도 잠이 안 와서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우울증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면증은 우울증의 한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사와 치료가 꼭 필요한 증상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이게 이제 우울증의 제일 무서운 그림입니다. 모든 것이 기운이 빠지고 에너지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암으로 보이기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살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죽는 것만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제가 처음에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그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감기 때문에 죽나요? 감기 때문에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똑같이 이 우울증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울증은 치료가 되는 병이기 때문에. 근데 증상이 죽고 싶은 마음이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은 자살을 시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 감기가 치료되는 것처럼 우울증도 치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울증의 증상인 자살에 대해서 치료만 받으면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증상이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런 그림들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연령에 따른 그 특이한 우울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울증이 모든 사람 연령대별로 똑같이 증상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감기는 뭐 비슷한 증상이 좀 나오긴 하지만은 우울증은 연령에 따라서 증상이 달리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인 경우에는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우울하다라는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짜증이나 반항이라든가 학교 성적이 저하된다든가 등교를 하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어떤 비행 뭐 이런 증상으로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년인 경우에는 건강염려증, 죄책감, 뭐 이런 여러 가지 건망증, 화병 이런 증상으로 우울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화병은요, 우리나라 말로써 우울증을 화병이라고 얘기합니다. 화병은 우울증의 일종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쓴 단어이죠. 자, 오늘 여기서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어르신들한테서 나타날 수 있는 우울증의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연령하고 조금 구분이 되기 때문에 특히 더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울증에 빠지면 모호한 신체 증상을 호소하면서 아프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배가 아플 때 배가 어떤 위경련이 일어났을 때는 상당한 통증이 있으면서 배가 아파요 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우울증에 의해서 신체 증상이 나올 때는 여기가 꼭 아파요 라고 딱 짚어서 딱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호하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부룩하다, 뭐가 있는 것 같다, 뭐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 뭐 돌아다니면서 아프다,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우울증에서 나오는 신체 증상의 통증 양상인 겁니다. 두 번째는 잠이 많이 안 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성 우울증에서는 불면증이 많이 관찰되는 그런 예인 겁니다. 그리고 불안도 많이 나타나는데 아까 신체 질환에서 설명드렸듯이 혹시 내가 암에 빠진 건 아닌가 이런 증상 때문에 그런 질병에 대한 심각도 때문에 계속 걱정을 많이 해서 불안증이 많고 그로 인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노인성 우울증은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을 가성치매라고 하는데 가성치매는 일반적인 치매하고는 다른 양상입니다. 외래에서 보통 어르신분들이 오는 경우에 나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다.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서 혹시 치매가 아닌가라고 외래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울증 검사를 하면서 치매 검사를 같이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우울증에 있는 경우에는 치매를 좀 유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에 빠지면은 집중력, 판단력, 기억, 수면, 식욕, 성욕 다 떨어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혹시 치매가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는데 이건 우울증에 의한 증상으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이 우울증에 의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우울증 치료하면은 기억력이 좋아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치매가 아니고 가짜 치매다라고 해서 가성 치매다라는 그런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알츠하이머라든가 혈관성 치매일 경우에는 금방 좋아지지는 않죠. 우울증 약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외래에 오는 경우 가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저하가 오면은 저는 상당히 참 좋습니다. 오시는 어르신들 이건 좋아질 수 있는 가성 치매지 치매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면은 어르신 경우에는 가성 치매, 가짜 치매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치료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 우울증에 대한 증상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고요. 그럼 우울증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럼 이런 것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우울증은요, 아까 유전적, 생화학적 원인이 첫 번째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신경 전달 물질에 특히 세로토닌의 저하 때문에 오기 때문에 현대 뇌과학으로서는 이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그런 약물 치료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광선 치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정신 치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울증이라는 것이 어떤 원인 때문에 오는 건가 이런 것을 개인 정신 상담을 통해서 빨리 극복할 수 있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병원에서의 치료 이외에도 규칙적인 운동이라든가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요거 간단하게 썼지만은 이것은 병원 이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다 합해져서 빨리 우울증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약물 치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는데 우리 많은 일반인들이 정신건강의학에 대해서 선입감 있고 편견이 있습니다.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뼈가 부러져서 통증이 있거나 피가 흐르면 병원에 얼른 갑니다. 내가 아프니까 나 병이 생겼어. 그렇지만 우울증에 빠졌을 때는 아픈 게 금방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잘 안 갑니다. 치료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신건강의학에 대해서 편견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잘 안 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물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약으로 마음을 고치지 못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아까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세로토닌은 우리의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거든요. 웰빙, 뭔가 편안한 마음, 즐거운 마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울증은 이런 것을 조절하면 마음도 우리가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 외래에서 오시는 분들 보면은 통증이 있을 때, 아플 때 진통제를 먹으면 치료가 되는데 마음도 바뀔 수 있나요? 라고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마음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약을 먹으면 우울증도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게 현대 뇌과학에서 연구에 의해서 나오는 증명된 과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으로 마음을 고치지 못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오해라는 거죠. 약에 의존되어 내 의지를 포기하고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 우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이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지만은 다행스럽게도 우울증 약은 중독성이 없는 약입니다. 우울증 약은 중독성이 없고
의존성이 없는 그런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잠이 안 올 경우에 수면제라든가 신경 안정제는 약간의 의존성이 있긴 하지만은 다행스럽게도 우울증 약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정신병 치료인 조현병 약물은 의존성이나 중독성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에 의존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의지를 포기하지 못할 거다. 아닙니다. 판단력이 더 좋아지고 집중이 좋아지면은 우울증에서 벗어나면은 약물도 빨리 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치료가 된 다음에 끊어야 된다라는 거죠. 외래에서는 치료 시스템에서는 좋아지면 빨리 줄이고 끊는 것을 서로가 원하기 때문에 좋아지면은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발하는 경우를 위해서 재발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조금의 소량의 약물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좋아지면은 약물을 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정신과 약은 중독된다.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의존성이나 중독될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병원에서는 중독을 시키지 않죠. 자, 마약 중독이라든가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담배, 쇼핑 중독, 인터넷 중독 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하는 분야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하는 그런 분야를 중독시켜주면은 안 되겠죠. 자, 정신과 약은 중독된다는 잘못된 편견에서 벗어나서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지 더 빨리 나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정신과 약을 오래 쓰면 바보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잘못된 오해가 있는데 일부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약물에 의해서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증상이 좋아지고 상태가 나아지면은 약물을 감량하고 끊기 때문에 약 때문에 지능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약에 의해서 약간의 좀 긴장감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좋아져서 약을 줄이거나 끊으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과 약을 오래 쓰면 다른 약이 효과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암 때문에 치료받는 분들도 다 같이 약의 상호작용이 문제가 없다면 같이 써도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걸 아시고서 안심하게 약을 드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울증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약물 치료라든가 원인, 증상, 그리고 치료 이걸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우울증 자체에 걸렸다든가 아니면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처 방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은 자신의 마음이 약해서 생긴 병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몸이 약해서 생긴 게 아니다. 주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질환 중에 하나다 라는 것을 아시고 계시고요. 이것은 전문적인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라든가 상담 치료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전문적인 방법에 의해서 좀 더 빨리 좋아질 수 있으니까 치료를 꼭 받는 게 좋겠습니다. 우울감이 있을 때는 단순한 우울증이라고 진단 내리기 이전에 우울감은 전문적인 도움이 아니고서도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울감은. 그렇지만 우울증에 빠져 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치료 시작 후 갑자기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이게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를 주사를 맞거나 먹으면은 효과가 금방 나오지만 우울증은 우울증 약을 드신다고 해서 금방 한두 시간 내에 우울증이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에 빠졌을 때 우울증 약을 드시면은 빨리 좋아지는 게 있고 더디 좋아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이 안 온다든가 아니면 우울증에 빠지면 감정이 격해져서 화가 막 나오거든요. 이런 화가 난다든가 그리고 불안하다든가 이런 것은 약물 치료에서 하루 이틀이면 좀 가라앉지만은 뭔가 내가 에너지를 얻고 그리고 뭔가 하고자 하는 활력이 넘쳐 흐른다든가 아니면 죽고 싶은 마음이 없다든가 이런 중요한 증상은 금방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치료가 적어도 한 달 정도 지나야지 조금씩 좋아지는 증상이 되기 때문에 치료 시작 후에 갑자기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은 치료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울증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우울증이 치료가 되는 것이 생긴 것이 아닌 것처럼 치료하고서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약을 꾸준히 한 달 이상 드셨을 때 우울증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단 의사결정은 병이 나은 이유로 연기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에 빠지면 집중력, 판단력, 기억력이 다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직장인 같은 경우는 우울증에 빠져서 모든 게 힘들기 때문에 사직을 한다든가, 학생인 경우에는 뭐 자퇴를 한다든가, 아니면 부부의 갈등이 생겼을 때는 이혼을 한다든가, 이런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울증에 빠졌을 경우는 이런 중대한 결정은 치료가 되고서 나은 이후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에 있는 상태에서 판단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우울증이 좋아지면 내가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했구나라는 그런 후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졌을 때는 큰 결정은 나중에 한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라고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도록 노력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활동에 참가한다. 이런 것이 우울증에 대한 대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울증 예방을 대해서 이게 병원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어르신께서 어떻게 해야지 우울증에 대해서 좀 예방할 수 있는지에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져라. 적절한 운동을 해라. 누워있는 시간을 줄여라. 활동하려고 노력해라. 그리고 현실적인 목적을 세우고 책임감을 갖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요청한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결정은 보류한다. 가까운 사람과 상의한다. 가로하지 않는다.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영양관리에 힘쓴다. 올바른 수면 습관을 가져라. 가음하지 말고 흡연하지 마라. 일반적인 겁니다. 그리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 말없이 참는 것을 하지 말고 감정을 숨기지 말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며 긍정적 사고갖기, 감정적 태도를 지향하고,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가져라. 일반적인 상황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생활화된다면은 이런 감기 같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울증에 대한 그 증상과 치료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우리 우울증은 모든 건강 중에서도 중요한 한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께서 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우울증을 이기고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더 자세한 우울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